침대는 좁은데 마음은 왜 이렇게 멀어질까요? 따뜻한 노란 무드등 아래 60대 부부가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서로 등을 돌린 채 고작 30cm 거리인데도 마치 두 개의 섬처럼 고요하죠. 남편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려보고 싶지만 망설이다가 다시 이불 속으로 손을 거둬들입니다. 괜히 폐가 될까? 이제 싫어할 텐데 그 한마디가 나오지 않아 손은 차가운 이불 속으로 사라집니다. 아내는 눈을 뜨고 있지만 텅 빈 눈빛으로 천장만 바라봅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 걸까?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침묵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킨십이 멀어지는 건 몸이 변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생기는 일이에요. 단순한 성적 욕구가 아니라 서로를 다시 소중한 존재로 느끼게 해주는 부드러운 터치의 비밀을 나눠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훈입니다. 85세, 60년 넘게 부부관계와 노년 건강을 연구해온 의사예요. 지금까지 5만 명이 넘는 부부를 상담하며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부부 다시 손잡을 수 있을까요? 젊을 때는 자연스러웠던 손길이 세월이 지나면서 왜 이렇게 어색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따뜻하게 되돌릴 수 있는지 수십 년 현장 경험으로 깨달은 답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68세 김영자님 부부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결혼 42년 차, 매일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10년째 각방처럼 지냈어요. 영자님은 남편이 나를 여자로 안 보는 것 같아 라고 속상해하셨고, 남편은 이제 나이 들었으니 원치 않을 거야 라고 혼자 결론 내렸죠. 몸은 건강했지만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우울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한 작은 손길 하나로 단 7일 만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손을 잡는 순간 쌓였던 벽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나이 들었다고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섬세하고 깊은 연결이 가능하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따라오시면 5가지 감정 터치포인트와 7일 재연결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부부의 30cm 거리가 다시 0cm로 돌아오는 기적을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오늘 밤 조건 없는 작은 손길 하나만 시도해 보겠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사랑은 있는데 손은 멈출까요? 이 질문, 여러분도 한 번쯤 속으로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 말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부부가 함께 사는데 왜 손끝 하나 닿는 게 이렇게 어려워질까요? 오늘은 그 침묵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려 해요. 제가 만난 수많은 부부들을 통해 깨달은 건 이게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서서히 쌓아온 벽 때문이죠. 먼저 67세 김영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42년 차, 매일 아침 남편이 먼저 일어나는 걸 보며 영자님은 속으로 중얼거리셨어요. 나를 안아주던 그 손.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지? 남편분은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며 혼자 생각하셨죠. 이제 나이 들었으니 아내가 원치 않을 거야. 괜히 손대면 불편해 할 텐데. 둘 다 사랑하는데 왜 일이 멀어진 걸까요? 영자님 부부처럼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계세요. 몸은 한 집에 사는데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그 느낌. 정말 서글프죠.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제가 50대 이후 부부들을 상담하며 공통으로 본 5가지 심리적 단계예요. 이걸 알면 왜 손이 멈추는지 이해가 되고
다시 시작할 용기도 생길 거예요. 첫째, 몸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주름이 생기고 뱃살이 나오고 새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만져도 될까 하는 두려움이 들죠. 젊을 때는 거울을 봐도 웃음이 나왔는데 이제는 피하게 돼요. 남편분들은 아내가 예전처럼 자신 없어 할까봐 손을 떼고, 아내들은 내 몸이 변했으니 남편이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이 작은 불안이 쌓여 스킨십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둘째, 터치를 성적 요구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손만 대면 또 그걸 원하는 거 아냐 라고 느끼시죠. 특히 여성분들은 나이 들수록 섬세한 감정을 원하시는데 갑작스러운 손길이 부담으로 다가와요. 남편분들은 사랑 표현인데 하시지만 타이밍과 방식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거부감이 생겨요. 이 오해가 반복되다 보면 아예 손을 대지 않게 되죠. 셋째, 보이지 않는 상처가 쌓이는 거예요. 30년, 40년 함께 사시면서 괜찮아 라고 넘긴 말들이 있어요. 피곤해서 안아주지 않은 날, 바빠서 대화를 건너뛴 밤, 그런 작은 실망들이 쌓여 벽이 돼요. 처음엔 오늘은 피곤하겠지 하다 나중엔 항상 나중이네로 변하죠. 이 상처는 말로 풀지 않으면 손길로도 닿지 않아요. 넷째, 감정 개방 속도가 느려지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젊을 때는 3초 만에 마음이 열리던 게 이제는 3분, 아니 30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여성분들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감정의 문이 천천히 열리거든요. 남편분들이 서두르면 준비 안 됐는데 하시고 그러다 포기하게 돼요. 이건 나이 탓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조율하는 시간일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터치 언어라고 부르는 표현 방식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사랑해라는 말은 하시는데 손으로는 그걸 전하지 못하세요. 젊을 때는 자연스러웠던 포옹, 머리 쓰다듬기, 손잡기가 세월과 함께 잊히죠. 말로만 사랑을 전하다 보니 상대가 진심으로 느끼지 못해요. 손끝이 전하는 따뜻함이야말로 말보다 강한 언어인데 말이에요. 이 5가지를 보면 알겠지만 욕망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존재로 느껴지지 않을 때 멈추는 거죠. 영자님 부부도 이걸 깨닫고 나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셨어요. 남편분이 먼저 손잡아도 될까라고 물어보는 것부터요. 그 한마디가 벽을 녹이는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도 이 심리를 이해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실 거예요. 이제 왜 섬세한 터치가 더 중요한지 과학적으로도 알아볼까요? 강한 자극은 젊을 때 이야기예요. 하지만 따뜻한 손길은 나이 들수록 더 강력하게 다가오죠. 여러분, 상상해 보실래요? 젊었을 때는 가벼운 스킨십만으로도 마음이 금세 열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왜 그게 안 될까요? 사실 몸이 변한 게 아니라 몸이 더 섬세해진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피부가 남성보다 15에서 20% 정도 더 얇아지고 신경이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칠거나 빠른 자극은 오히려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대신 부드럽고 천천히 다가오는 손길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부부들도 이걸 깨닫고 나서야 변화가 시작됐어요. 이제 과학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우리 몸에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이게 분비되면 불안이 줄고 신뢰가 쌓이고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가까워져요.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 언제 가장 많이 나올까요? 바로 천천히, 따뜻하게,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순서로 터치할 때예요. 예를 들어 뒤에서 조용히 감싸 안아주는 그 순간.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도 옥시토신이 170%나 증가한다고 나왔어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부부들이 그 안김에 눈물이 날 뻔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호르몬이 쌓이다 보면 오랜만에 손을 잡는 게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져요. 남성과 여성의 반응 차이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남성분들은 대개 신체적인 자극부터 시작해서 감정이 따라오곤 해요. 손을 대면 바로 마음이 움직이는 시기죠. 하지만 여성분들은 다르게요. 먼저 감정이 열리고 그 다음 신뢰가 쌓여야 신체가 반응해요. 오늘 기분 좋네 하는 마음이 들 때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면 남편분들은 왜 안 돼 하시고 아내들은 준비 안 됐는데 하시죠.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 그 간극이 좁혀져요. 결국 터치의 위치, 속도, 그리고 호흡의 리듬이 맞아야 해요. 몸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잃었던 사랑의 기억이 돌아오거든요. 제가 만난 한 부부는 이걸 실천한 지 일주일 만에 남편 손이 다시 따뜻해졌다라고 하셨어요. 강한 자극이 아닌 섬세한 손길이야말로 나이든 부부의 진짜 연결고리예요. 이걸 알면 이제 터치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더 궁금해지시죠? 다음으로 그 5가지 감정 메시지를 함께 살펴볼까요? 이제 터치가 단순한 손길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알아볼 차례예요. 손끝 하나로 40년 묵은 사랑을 다시 깨우는 그 따뜻한 말들. 제가 부부들에게 가장 많이 전한 5가지 감정 메시지예요. 이걸 알면 손을 대는 순간 상대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껴지실 거예요. 먼저 72세 이순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48년 차. 남편분이 퇴직 후 집에만 계시다 보니 대화가 점점 줄었어요. 순자님은 이제 나를 여자로 안 보는구나 하시며 속상해 하셨죠. 그러던 어느 저녁 남편분이 TV를 보던 순자님의 손등을 조용히 쓰다듬으셨어요.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순자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40년 만에 나를 여자로 봐주는구나. 그 한 번의 터치가 쌓였던 외로움을 녹여버린 거예요. 손등 쓰다듬기 하나로 말보다 강한 사랑이 전해진 순간이었죠. 이처럼 터치는 말로 하지 못한 감정을 대신 전해요. 제가 정리한 5가지 메시지를 하나씩 나눠볼까요? 이걸 마음에 새기면 손길이 그냥 스치기만 해도 상대가 가슴으로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예요. 나이 들어 주름이 생기고 새치가 늘어도 그 손길로 전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내의 목덜미나 귀 뒤를 부드럽게 쓸며 속삭이듯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내 눈에 참 아름다워. 이 한마디와 손길이 함께하면 상대는 내가 변했어도 여전히 소중하구나 느끼세요. 제가 본 부부 중 한 분은 이 메시지로 아내의 미소를 20년 만에 되찾으셨어요. 두 번째는 당신의 연약함을 소중히 여깁니다. 예요. 나이 들수록 몸이 약해지잖아요. 어깨가 결리거나 손이 차가워질 때 그 부분을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며 전하는 거죠. 쇄골이나 윗가슴 중앙을 손바닥으로 살짝 안아주듯이요. 이 터치는 네가 약해도 내가 곁에 있어 라는 안정감을 줘요. 한 환자분은 남편이 이 손길을 해주자 처음으로 약한 나를 받아들여주는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연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가 사랑을 더 깊게 만들죠. 세 번째 메시지는 처음 잡았던 손을 다시 잡고 싶습니다. 예요. 결혼식 날 데이트할 때 잡았던 그 손을 떠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손바닥 바깥이나 손가락 사이를 천천히 쓰다듬으며요. 특히 긴장된 순간 이 손길이 우린 여전히 그때 그 사람이라는 연결을 상기시켜요. 70대 부부 한 분은 이 터치로 신혼 때로 돌아간 기분이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손끝에서 시작된 추억이 마음 전체를 따뜻하게 채우는 거예요. 네 번째는
뒤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요.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 TV 볼 때, 조용히 뒤에서 안아주며 허리에서 척추 쪽으로 손을 올려주는 거죠. 이 손길은 네가 앞장서도 내가 항상 뒤에서 지켜줄게 라는 보호의 메시지예요. 여성분들은 특히 이 안김에 안정감을 느끼시죠. 제가 상담한 한 아내는 남편 품에 안기니 세상이 조용해지는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이 터치는 외로움을 녹이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시켜줘요. 마지막 5번째 메시지는 당신이 원할 때만. 한 걸음 더 가겠습니다. 예요. 허벅지, 바깥이나 무릎 뒤를 가볍게 스치며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이건 내 속도에 맞출게 라는 존중이에요. 강요가 아닌 선택으로 다가가는 손길이 신뢰를 쌓아요. 한 부부는 이 원칙으로 10년 만에 다시 가까워지셨어요. 서로의 페이스를 존중하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렸다라고요. 이 5가지 메시지를 손길로 전하면 터치는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가 돼요. 순자님처럼 눈물 흘릴 만큼 강력하죠. 이제 이 메시지를 실제로 어떻게 터치존에 적용할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그 5가지 메시지를 실제 손길로 어떻게 전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릴까요? 느리게, 따뜻하게. 그리고 목적 없이 해주세요. 서두르지 말고. 민감한 부위는 가장 마지막에요. 이 원칙만 지키면 손길이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 돼요. 오늘은 첫 번째부터 3번째 터치존까지 집에서 바로 따라 해볼 수 있게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귀 뒤에서 쇄골 곡선으로 이어지는 부위예요. 이곳은 여성분들이 가장 섬세하게 느끼시는 데 중 하나죠.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듯 숨결이 스치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귀 뒤쪽부터 시작해서 목선 따라 쇄골까지 부드럽게 훑는 거예요. 압력은 거의 주지 말고 그냥 피부가 스치는 느낌으로요. 이 순간 속으로 한마디 더 해주세요. 당신 목선 지금도 너무 예뻐. 이 말과 손길이 함께하면 상대는 나를 여전히 아름답게 봐주는구나. 느끼세요. 제가 상담한 한 부부는 이 터치로 저녁 식사 후 소파에서 10분 만에 대화가 피어났어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3번만 해보시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2번째 터치존은 쇄골과 윗가슴 중앙이에요. 여기서는 손끝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를 써보세요. 양손으로 감싸듯 살짝 안아주고 가볍게 눌러주는 느낌으로요. 마치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는 것처럼요. 중요한 건 시선이에요. 상대의 눈이나 입술에 고정해서 지금 이 순간 네가 제일 소중해 라는 눈빛을 보내주세요. 이 손길은 내 연약함을 내가 안아줄게 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한 환자분은 남편이 이걸 해주자 가슴이 따뜻해져서 눈물이 날 뻔했다 라고 하셨어요. TV 볼 때, 책 읽을 때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1분만 투자해도 상대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는 걸 느끼실 거예요. 3번째는 손바닥 바깥 라인과 손가락 사이예요. 이곳은 의외로 정서적인 연결이 강한 부위죠. 먼저 손을 맞잡고 2번째와 3번째 손가락 사이를 손끝으로 지그시 3초 정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엔 멈춰요. 그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 멈춤이 긴장을 풀어주고 내 속도에 맞출게 라는 신호를 보내요. 식탁에서, 산책할 때 언제든 해볼 수 있어요. 한 부부는 이 터치로 신혼 때 손잡던 기분이 돌아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손가락 사이를 쓰다듬는 그 순간 쌓였던 벽이 서서히 녹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3가지 존을 실천하시다 보면 손길이 점점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처음엔 이게 될까 싶지만 상대의 미소가 답이 돼줄 테니까요. 이제 나머지 2가지 터치 존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곳들은 보호와 존중의 메시지를 더 깊게 전해줄 거예요. 이제 나머지 2가지 터치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곳들은 보호와 존중의 느낌을 더 강하게 전해주는 부위예요. 앞서 3가지처럼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부부 사이의 공기가 한층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요. 4번째는 허리 아래에서 척추를 따라 목덜미까지 이어지는 선이에요. 이 터치는 뒤에서 앉는 게 핵심이죠.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나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조용히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아보세요. 손바닥을 허리 아래에 얹고 천천히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거예요. 척추를 따라 목덜미까지 부드럽게요. 압력은 가볍게, 마치 바람이 스치는 듯하게 하세요. 이 손길은 심박수를 낮춰주고 안정감을 더해줘요. 제가 연구한 자료에서도 이런 터치가 불안을 줄이고 편안함을 준다고 나왔어요. 한 부부는 저녁에 이걸 해보고 남편 품에 안기니 하루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내 뒤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죠. TV 볼 때나 잠들기 전에 해보세요. 상대의 숨소리가 고요해지는 걸 느끼실 테니까요. 5번째 터치존은 허벅지 바깥에서 무릎 뒤쪽으로 이어지는 부위예요. 여기서는 한 번만 가볍게 스치세요. 손등이나 손가락으로 허벅지 바깥을 살짝 훑고 무릎 뒤를 스치는 정도로요. 그 이상은 가지 말고 다음은 상대가 원할 대로 미루는 거예요. 이건 탐색이 아니라 예고예요. 네가 준비됐을 때 내가 여기 있어 라는 신호죠. 서두르면 부담이 되지만 이렇게 한번 스치고 기다리면 기대감이 쌓여요. 상담실에서 한 남편분은 이 팁으로 아내가 먼저 손을 잡아왔다라고 기뻐하셨어요. 산책할 때나 앉아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이 존은 존중의 메시지를 가장 잘 전하는 곳 중 하나예요. 이제 이 터치 존들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실전 팁 몇 가지 나눠볼까요? 먼저 예고 터치예요. 손을 대기 전에 손 잡아도 될까 또는 어깨 만져줄까라고 물어보세요. 이 한마디가 허락을 구하는 거라 신뢰가 쌓여요. 상대가 응하거나 미소 지으면 그때 시작하세요. 거절해도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다음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죠. 다음은 멈춤의 힘이에요. 터치한 후 3초 정도 그대로 기다려보세요. 손을 올리고 멈추는 그 순간 상대의 몸이 긴장을 풀고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돼요. 제가 본 부부들은 이 멈춤으로 서로의 호흡을 느끼는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서두르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말과 터치를 함께 쓰는 거예요. 손길에 따뜻한 한마디를 더하면 감정이 2배로 증폭돼요. 네, 손 따뜻해. 나 여기 만지니 좋네처럼요. 이 조합이 터치를 단순한 접촉이 아닌 사랑의 대화로 만들어줘요. 한 아내는 남편 말 한마디에 손길이 더 소중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5가지 터치존과 팁들을 실천하시다 보면 손길이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이제 흔한 실수들을 피하는 법을 알아보면 더 안전하게 가까워질 수 있죠. 그 이야기로 이어가 볼까요? 터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바로 그 실수들 때문이었죠. 오늘은 흔히 저지르는 3가지 실수를 하나씩 살펴보며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게요. 이걸 알면 손길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갈 거예요. 첫 번째 실수는 서두르는 거예요. 빨리 끝내자 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상대는 압박을 느끼시죠. 젊을 때는 그게 통했지만 이제는 몸과 마음이 천천히 열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저녁에 갑자기 안으려 들면 오늘 왜 그래 하시며 긴장하세요. 한 환자분은 남편이 급하게 손을 대자 피곤한데 하며 등을 돌리셨어요. 그날 이후로 스킨십 자체를 피하게 됐죠. 서두름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지게 해요. 대신 분위기를 천천히 만들어 보세요. 대화부터 시작하거나 가벼운 손잡기로 여유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요. 두 번째는 감정 확인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의 기분을 물어보지 않고 손을 대면 내 마음은 안중없나 라는 생각이 들죠. 특히 여성분들은 그날 컨디션이나 감정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시는데 확인 없이 가면 거부감이 생겨요. 제가 만난 한 부부는 남편이 TV 보다가 갑자기 안으려 하자 아내가 오늘은 좀 하셨어요. 그 후로 남편분은 또 싫어할까봐 손을 떼게 됐죠. 감정 확인은 간단해요. 오늘 기분 어때? 나 안아줄까? 한마디면 돼요. 이 질문이 존중을 보여주고 네라는 답이 나오면 그때 손길이 더 소중해져요. 확인하는 습관이 쌓이면 서로의 마음이 열리는 문이 돼요. 세 번째 실수는 과거 습관을 반복하는 거예요. 항상 같은 순서, 같은 방식으로 하다 보면 예측 가능해져서 흥미가 떨어지죠. 젊을 때는 그 루틴이 익숙해서 좋았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늘 가슴이나 엉덩이부터 시작하면 또 똑같네 하시며 마음이 다쳐요. 상담한 한 남편분은 항상 그렇게 했는데 왜 이제 안 돼 하셨어요. 아내는 예측되니 설렘이 없어라고요. 이 실수를 피하려면 순서를 바꿔보세요. 오늘은 귀 뒤부터, 내일은 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은 변화가 신선함을 주고 오늘은 다른 애 하는 기대를 만들어요. 습관을 깨는 게 사랑을 새롭게 하는 열쇠예요. 이 세 가지 실수를 알면 터치가 더 안전하고 즐거워질 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감정을 확인하고 변화를 주는 마음으로요. 이제 나머지 실수들과 그 해결법을 더 알아보면 완벽한 손길에 가까워지실 테죠. 그 이야기로 이어가 볼까요?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실수를 살펴볼게요. 이걸 알면 터치가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대화가 돼요. 앞서 말씀드린 실수들처럼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벽을 만들죠. 하지만 피하는 법을 알면 손길이 더 자유로워질 거예요. 네 번째 실수는 통제 의도로 다가가는 거예요. 손을 대는 게 사랑 표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마음이 들 때예요. 예를 들어 상대가 피곤해 보일 때 강제로 안으려 하거나 오늘은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면요. 이건 상대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내 욕구를 앞세우는 거죠. 제가 만난 한 남편분은 아내가 좋아할 거야 하며 안았지만 아내는 내 기분은 안중없나 느끼셨어요. 그 후로 스킨십이 멀어졌죠. 통제 의도는 신뢰를 깎아먹어요. 대신 상대의 페이스를 존중하세요. 네가 원할 때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손길이 부담이 아니라 초대가 돼요. 이 변화가 부부의 균형을 맞춰줘요. 다섯 번째는 말 없는 터치예요. 손만 대고 아무 말 없이 진행하면 상대는 이게 무슨 뜻이지 혼란스러워하세요. 특히 나이 들수록 감정 확인이 중요해지는데 침묵은 오해를 부르죠. 상담실에서 한 아내는 남편이 말 없이 안으면 의무처럼 느껴져 라고 하셨어요. 남편분은 말이 필요할까 생각하셨지만 그 침묵이 거리를 만들었어요. 말 없는 터치는 감정을 전달하지 못해요. 대신 부드러운 한마디를 더하세요. 내 어깨 결린가 봐. 만져줄까처럼요. 이 말이 터치를 사랑의 언어로 만들어줘요. 말과 손길이 어우러지면 마음이 더 깊게 연결돼요. 이 실수들을 피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퍼미션 터치예요. 허락을 구하는 손길이죠. 오늘 밤 당신 어깨 만져도 될까? 또는 손 잡아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내 선택을 존중해 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거절해도 괜찮아요. 오늘은 좀 피곤해 하면 알았어. 쉬어 하며 웃어주세요. 오히려 이 거절이 신뢰를 쌓아요. 다음에 네 라는 답이 나올 때 더 소중해지죠. 한 부부는
이 퍼미션으로 서로의 마음을 먼저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거절. 오케이라는 태도가 자유를 주고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퍼미션 터치를 습관으로 들이면 실수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예요. 손길이 강요가 아니라 초대가 되니까요. 이제 이 모든 걸 7일 프로그램으로 실천해보는 법을 알아보면 여러분, 부부의 변화가 시작될 테죠.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7일만 투자하면 7년 묵은 거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터치존과 실수 피하는 법을 나눴죠. 이 모든 걸 한 번에 하려면 부담스럽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쌓아가면 어떨까요? 제가 5만 명 넘는 부부를 상담하며 만든 7일 재연결 터치 테라피예요. 매일 5분만 투자하세요. 복잡한 게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손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따라 하신 부부들은 7일 만에 신혼처럼 설레었다라고 하셨어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실래요? 1일차는 말로 하는 터치예요. 손대지 말고 칭찬 한마디부터요. 아침에 오늘 머리 예뻐 또는 저녁에 그 옷 잘 어울려 라고 말해보세요. 눈 맞추며 진하게요. 이 말은 네가 여전히 내 눈에 아름다워 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한 부부는 1일차의 이 칭찬으로 저녁 대화가 30분 늘었어요. 말부터 시작하면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리는 거예요. 2일차는 눈의 터치예요. 대화 중 2초 이상 눈 맞춤 해보세요. TV 끄고 스마트폰 내려놓고요. 오늘 하루 어땠어 하며 눈빛으로 전하는 거죠. 이 눈 맞춤은 옥시토신을 자극해 신뢰를 쌓아요. 상담한 한 남편분은 아내 눈을 제대로 본 게 언제인지 깨달으시고 눈물 흘리셨어요. 2초가 길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 사랑이 담겨요. 3일차는 손의 터치로 넘어가요. 이유 없는 손잡기예요. 식탁에서, 소파에서, 산책할 때 그냥 손을 잡아보세요. 손잡아도 돼 물어보고요. 이 손잡기는 처음 만난 그때처럼 연결을 상기시켜요. 한 아내는 남편 손이 떨리는 게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했다라고 하셨어요. 이유 없이 잡는 손이 가장 따뜻하죠. 4일차는 숨결 터치예요. 나란히 앉아 호흡 맞추기예요. 어깨 맞대고 깊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1분만요. 함께 숨 쉬는 게 좋네 라고 속삭여 보세요. 이건 내 곁에 있어 라는 안정감을 줘요. 부엌 의자나 침대에서 해보세요. 한 부부는 이걸로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기분이라고요. 호흡이 맞춰지면 마음도 맞춰져요. 5일차는 포옹 터치예요. 부엌에서 뒤에서 안기예요. 설거지할 때나 요리할 때 조용히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아보세요. 10초만요. 수고했어 한마디 더 하면 완벽해요. 이 안김은 뒤에서 지켜줄게 라는 보호를 전해요. 상담실 한 분은 남편 안김에 하루 피로가 녹았다 라고 하셨어요. 일상 속 포옹이 사랑을 새롭게 해요. 6일차는 힐링 터치예요. 목과 어깨 3분 마사지예요. 어깨 결린가 봐. 풀어줄까 물어보고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원그리드 천천히요. 이 마사지는 긴장을 풀고 내 연약함을 안아줄게 라는 메시지예요. 한 부부는 저녁에 이걸로 잠이 솔솔 오는 밤이 됐다고요. 3분이 하루의 선물이 돼요. 7일차는 영혼 터치예요. 그때 미안했어 한마디예요. 오랜 세월 묻어둔 말을 꺼내는 거죠. 포옹하며 또는 손잡으며요. 이 말은 쌓였던 상처를 풀고 우리 아직 소중해를 확인해요. 69세 박정희님, 부부 이야기예요. 7일째, 남편분이 미안해. 더 안아줄 걸 하시자. 하시자 아내가 먼저 품에 안기셨어요. 여보, 나 아직도 살아있네. 그 눈물이 7년 거리를 녹인 순간이었죠. 이 7일 프로그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매일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부부의 공기가 달라질 거예요. 박정희님처럼 살아있네 라는 말이 나오실 테죠.
이제 이 모든 걸 마무지며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할게요. 여러분, 오늘 함께 걸어온 이 길을 마무지며 제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터치는 소유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은 내게 여전히 소중하다라는 확인일 뿐이죠. 손끝 하나로 전해지는 그 말 없는 약속이 오랜 세월 쌓인 침묵을 녹여주거든요. 마지막으로 70세 최영식님,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0년 동안 각방을 쓰시며 서로에게 익숙한 낯선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7일 프로그램을 따라 해보시고 나서 다시 한 이불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내가 조용히 속삭이셨죠. 여보 손 따뜻하네. 그 한마디에 눈물이 고이셨대요. 작은 손길이 10년의 거리를 한순간에 좁혀준 거예요. 오늘 배운 터치존과 7일 프로그램, 실수 피하는 팁들. 이 모든 게 결국 한 가지예요. 서로를 향한 부드러운 관심이죠. 오늘 밤 조건 없는 손길 하나만 시도해보세요. 삽입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어요. 손끝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30년 묵은 침묵을 서서히 녹여줄 테니까요. 지금 댓글에 침묵 대신 연결을 선택합니다 한 줄만 남겨주실래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또 다른 부부에게 봄을 가져다 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침대 위 영시세미의 비밀을 더 깊이 나눠요. 감사합니다. 박세훈이었습니다.